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몸이 딱딱한 등껍질과 수많은 가느다란 다리를 가진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바로 출근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회사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결근 한 번 없이 소처럼 일하던 성실한 외판원이었습니다. 그레고르가 출근 기차를 놓쳤다는 사실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무렵 방 밖에서는 아들의 안부를 묻는 부모님과 여동생 그레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뒤이어 그레고르 회사의 지배인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지배인은 문 밖에서 그레고르를 질책하며 그의 최근 실적 저조를 비난합니다. 말을 할 수 없던 그레고르는 입으로 문고리를 돌려 간신히 방문을 엽니다. 하지만 그의 흉측한 모습을 본 지배인은 경악하며 도망치고 어머니는 기절합니다. 아버지는 분노와 공포가 섞인 표정으로 지팡이를 휘둘러 그레고르를 다시 방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레고르는 몸에 상처를 입고 자신의 방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레고르가 벌레가 된 후 가족들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이제 인간의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동생 그레테는 그래도 오빠를 가엾게 여기며 우유를 가져다 주지만 그레고르는 신선한 우유 대신 썩은 채소와 치즈 조각에 반응합니다. 가족 중 제일 그를 불쌍히 여기던 그레테조차도 그레고르의 흉측한 외모는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레테는 그가 밥을 먹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거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거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레고르는 지금 자신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소파 밑으로 숨어 몸을 가립니다. 한편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유일한 수입원이던 그레고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약했던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각자 일을 시작합니다. 노쇠한 아버지는 은행 수위로, 어머니는 밤늦도록 바느질 일에 매달리고 여동생은 점원으로 취직하죠. 각자 생업에 뛰어든 겁니다. 하지만 생활의 고단함은 점차 그레고르에 대한 연민을 갉아먹습니다. 그레테는 이제 오빠를 보살피는 일을 마지못해 겨우 하는 귀찮은 가사 노동으로 여기게 되며 방 청소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레고르의 방은 점점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로 변하고 먼지가 쌓여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레고르는 천장을 기어다니는 것에서 유일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눈치챈 그레테는 그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방 안의 가구를 치워주려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구를 치우는 것이 아들의 인간 시절에 대한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여 망설이죠. 그레고르 역시 자신의 방이 텅 빈 동굴처럼 변하는 것에 공포를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던 모피를 두른 여인의 그림만은 지키기 위해 벽에 달라붙습니다. 이때 방에 들어온 어머니가 벽에 붙어있는 거대한 벌레를 보고 기절하고 맙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이 상황을 보고 오해하여 분노합니다. 아버지는 사과 바구니에서 사과를 꺼내들더니 도망치고 있는 그레고르를 향해 마구 던집니다. 그러다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에 깊숙이 박힙니다. 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채로 방으로 숨어듭니다. 이후 사과는 서서히 그레고르의 몸에서 썩어가며 그의 생명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레고르는 이제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거해야 할 해충이 되었습니다. 등에 박힌 사과가 썩어가면서 그레고르의 기력은 급격히 쇠퇴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위해 하숙인 3명을 들이기로 합니다. 그레고르의 방은 이제 쓸모없는 물건들을 쌓아두는 창고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의 관심 밖으로 더 밀려납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동생 그레테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하숙인들은 연주에 금방 실증을 냈지만 방 안에서 음악 소리를 들은 그레고르는 감동에 젖어 거실로 기어 나옵니다. 음악에 이토록 감동하는데 내가 과연 벌레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는 동생에게 다가가죠. 하지만 이 모습이 하숙인들에게 발견되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숙인들은 불결한 짐승이 사는 집에 머물 수 없다며 계약 파기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가족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에게 늘 헌신적이었던 여동생 그레테마저 달라집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저 벌레는 더 이상 오빠 그레고르가 아니며 만약 오빠였다면 가족을 위해 스스로 떠났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레고르를 그것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살기 위해선 저것을 없애야만 한다고 단언합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말에 동조합니다. 그레고르는 자신을 부정하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사라져주는 것이 가족을 위한 마지막 헌신이라고 생각하며 다음날 새벽 창 밖의 먼동을 보면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다음날 아침 그레고르의 시체는 파출부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럼 처리됩니다. 그레고르의 죽음을 확인한 가족들은 슬퍼하기보다는 묘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그날 하루 일을 쉬기로 하고 교회로 전차 여행을 떠납니다. 전차 안에서 그레고르의 부모는 어느덧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한 딸 그레테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어울리는 신랑감을 찾아줄 생각을 합니다. 그레고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가족들은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꿈꾸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그레테가 목적지에 도착해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